전 시간에 이어서 품질 대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크로스비, 필립 크로스비는 미국 미사일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크로스비는 미사일이란 개념이 절대로 불량을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미사일이란 건 굉장히 정밀 요구하기 때문에 제로 디펙트, 무결점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무결점을 도입함으로써 미사일의 신뢰성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그런 사람이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의 철학은 Do it right the first time. 처음부터 잘해라. 올바르게 해라. 당초부터 올바르게 해라. 제품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잘해라는 거잖아요. 무결점 운동은 ZD 운동이라고 하는데 제로 디펙트라고 하죠. 어떤 거냐면 품질에 대한 완전성을 추구하는 개념이에요. 결정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서 원인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즉 ECR, Error Cause Removal 해가지고 ECR이 무결점 운동의 핵심이에요. 크로스비의 품질 철학은 품질은 우수한 것이 아니고 우아한 것이 아니다. 규격에 대한 적합성이 품질이다. 그러니까 가장 말하자면 전통적인 품질의 개념을 얘기를 한 거죠. 규격에 무조건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질 향상시키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평가의 기준은 불량률을 최대한 낮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불량률 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제로. 불량 없어. ZD가 돼야 된다. 제로 디펙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품질 측정은 지표가 아니고 비적합성 비용이다. 즉 규격에 대한 불일치에 따른 비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측정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응? 품질의 척도는 즉 다시 말하면 나중에 배울 품질 코스트라는 거예요. 품질 코스트라는 거는 불량으로 인한 비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품질 코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크로스비의 개념을 얘기를 했고요. 크로스비의 품질 개선 14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가 헌신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경영자는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팀을 구성해야 된다. 전담 팀을 구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품질 코스트를 측정해야 품질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측정. 문제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측정을 해야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품질 비용은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 그래야지 얼마만큼 우리가 품질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품질 인식을 직원들한테 고취시켜야지. 직원들의 마인드를 고취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고 수정 활동을 해야 된다. 문제점 수정 활동을 해야 된다. 시정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무결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운영해야 된다. 뭐 감독자를 훈련해라, 무결점의 날을 제정한다, 목표를 설정하라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시과입니다. 이시과는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 예방 종합 품질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품질 관리에 대한 도구들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품질 관리 도구의 개척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시과의 가장 큰 업적은 특성 요인도를 창안했어요. 특성 요인도는 우리가 생선뼈 그림 이렇게 얘기해요. 생선뼈라고도 합니다. 특성 요인도. 그 다음에 품질의 분인조를 활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QC 서클. QC 서클. 품질 개선을 위한 서클을 활동을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품질 기능 전개에 공헌을 했어요. QFD라고 하죠. Quality Function Deployment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전사적 품질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CWQC라고 하죠. Company Wide Quality Control. 일본의 전사적 품질 관리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시카와는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이시카와의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은 고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조직 전체가 품질을 최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품질에 대한 철학 및 정의를 보면 소비자 관점에서 본 품질을 본래의 품질이라고, 생산자 관점에서 본 품질을 대용 품질이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대용 품질이라. 여기 주장한 건 뭐예요? 생산자 관점에서의 품질 중요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품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서 설명한 특성 요인도 이런 내용들은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충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특성 요인도 뒤에 혹시 나오나? 안 나오나? 자, 특성 요인이라는 거는 화살표를 그리고 화살표의 끝에 내가 무엇이 불량인가 하는 품질을 개선해야 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를 화살표 위에다가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열한 것들을 쭉 연결시키면 뼈 그림과 생선 뼈 그림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생선뼈, 어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성 요인들은 Cause and Effect Diagra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배우기 때문에 개념만 잠깐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구치. 다구치는 품질 불량이 사회에 대한 사회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다. 품질을 사회에 대한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즉 좋지 않은 품질일수록 사회에 많은 해를 끼치므로 기업은 사회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우치의 품질 손실함수. 다우치는 품질 손실함수를 제시를 했어요. 품질 손실함수란 거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런 이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그래프에서 이 중간선이 있고 목표치가 있고 양쪽에 한계선이 있어요. 규격 한계가 있어요. 이 규격 한계를 초과하는 것은 손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다우치가 주장하는 품질 손실함수는 단순히 손실이 아니고 이 중심선에서 벌어질수록 손실은 누적해서 커진다. 2배, 3배, 2배, 4배, 8배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우치의 품질 손실함수예요. 품질 관리는 이렇게 중심선에서부터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이 안에만 있으면 좋은 품질로 인식을 해야 하는데, 다구찌는 이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이 규격 자체를, 상하한선을 무시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 반드시 이 목표치에 근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최적점에서 목표치 이탈하는 품질 수준은 비용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고객의 불만을 초래한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다구치 기법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타겟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치에서 이 규격 상한선과 규격 하한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안에서만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그냥 정상적인 제품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구찌는 이 규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이건 무시해야 된다. 이게 왜 필요하냐? 반드시 목표치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규격 하한선과 상한선, 즉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이 범위 내에서 생산하도록 유도를 하죠. 자, 보시면은 같은 도요타 자동차인데 일본의 공장의 품질 분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미국 공장의 품질 분포는 이렇게 식빵처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 공장과 미국 공장은 이 타겟에서, 목표치에서 벌어진 한계가, 벌어진 분산이 정도가 굉장히, 미국 공장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죠. 이렇게 넓고, 일본 공장은 그래도 목표치에 근접하려면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이 느낄 때는 일본 제품보다도 미국 제품이 훨씬 더 분량이 많더라,
이런 컴플레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가급적이면 목표치에 근접한 모양이 좋다. 하한선과 상한선을 무시하고 근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한 다구치의 품질 손실함수, 즉 QLF, Quality Loss Func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을 손실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손실이란 제품이 안전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 이런 비용들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와이셔츠는 세탁이나 다림질을 해야 되는데 한 벌의 와이셔츠가 한 80번 정도 세탁을 한대요. 그러면은 한 번 세탁하는데 4,000원이 든다고 가정하면은 한 벌의 와이셔츠를 유지하려면은 32만 원의 세탁 비용이 지출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개선을 통해서 오염이나 구김을 방지하는 그런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세탁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와이셔츠가 개발이 된다면 그러면 세탁비는 절반인 16만 원만 지출이 되면 되는 거죠. 응? 그만큼 손실 분량을 줄이면은 비용이 줄어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보시죠. 품질 손실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품질 손실함수는 ly loss y 함수는 이퀄 k 상수 y-m. y는 여기서 실제 측정치를 얘기하는 거고 m은 목표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곱이 품질 손실함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곱하기 2가 됐는데 실제로는 위에 위첨자에 이 제곱을 써야 되는데 이걸 제가 찾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2로 써놨는데 실제로는 제곱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ly는 ky-m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k는 상수니까 놔두고 y가 1이고 목표치가 0이다 올 때 1-0은 1이죠. 1의 제곱은 1이죠. 근데 y가 2이면은 2-0은 2잖아요. 2의 제곱은 4죠. 또 y가 3이면 3-0은 3인데 3, 3은 9, 9잖아요. 1일 때는 뭐 1이었는데 이게 손실이 늘어나면 1이 아니고 2가 아니고 1, 4, 9 이런 식으로 12, 16 이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확대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구치는 규격의 적합성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품질의 목표치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품질의 목표치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손실은 2배, 3배, 4배씩 커진다. 누적해서 커진다. 제곱해서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은 목표치에 근접해야 된다.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제품의 품질 특성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망소 특성, 망대 특성, 망목 특성,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망소 특성이란 건 뭐냐면은 특성치가 작을수록 좋은 특성.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량이 작을수록 좋잖아요. 응? 불순물의 함량이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특성치가 작을수록 좋은 걸 우리가 망소 특성이라고 하고, 망대 특성은 특성치가 클수록 좋은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도는 높을수록 클수록 좋잖아요. 그다음에 사용 수명은 클수록 좋은 거죠. 효율도 클수록 좋은 거예요. 내구성도 클수록 좋은 거예요. 이걸 망대 특성이라고 해요. 자, 망목 특성은 뭐냐 그러면은, 망목 특성은 목표값보다 작거나 크면 만족스럽지 못한 특성을 하는, 즉 목표값이 특성치에 가까운, 아까 지금 다구치의 품질 손실함수에서 주장하는 목표치에 근접할수록 좋은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망목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구치의 품질 손실함수는 망목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구치의 품질 특성 함수를 퀄리티 로스 펑션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면 이렇습니다. 전형적인 모형에서는 품질 수준이 허용 한계에 있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존 모형에서는 품질의 수준이 UCL과 LCL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 있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데 다구치 모형에서 어떻게 했냐? 품질 규격이 허용 한계, 즉 UCL과 LCL 관리의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 있더라도 떨어진 목표값에서 벌어진 정도에 따라 분산의 정도에 따라서 비용은 증가한다. 0에서 멀어질수록 비용이 제곱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치는 뭐예요? 목표값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런 얘기겠죠.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거죠. 전통적인 기준에서는 규격 상한선과 규격 하한선 안에 있으면은 이 안에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품질이 좋은 걸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다구치 모형에서는 이 규격 상한선과 하한선에 있더라도 뭐요? 목표값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손실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벌어질수록 커진다는 그런 개념이죠. 다음 품질 로바스트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품질 로바스트 설계는 다구치가 주장한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요. 품질 로바스트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품이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는 변동이 커지는 거, 이걸 품질 로바스트 설계라고. 이런 거를 특정한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도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를 미리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특별한 환경을 말하자면은 환경에 둔감하도록 설계를 하라, 그런 의미예요. 즉 제품에 여기 써 있는 대로 로바 설계는 제품이 노이즈에 둔감하도록, 즉 노이즈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로바스 설계예요. 응? 제품의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거, 제품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 이걸 품질 로바스 설계라고 합니다. 응? 자, 품질 로바스 설계는 봅시다. 전통적인 관점과 다구치 관점에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노이즈를 발견하면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 환경 요인이 나타나면은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차단하기 위해서 생산 공정을 재설계하고, 재설계를 함으로써 원인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재설계를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구치 관점에서는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해라는 거예요. 응?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즉 노이즈에 둔감하도록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을 그만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품질 로바스 설계의 사례, 일본의 한 타일회사 얘기입니다. 가마 안에 타일을 굽고 있는데 타일의 수치가 분량이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크기의 타일을 가마에 넣었는데도 계속 타일의 크기가 균등하지 않고 말하자면 규격에 맞지 않아서 폐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거예요. 원인을 보니까, 원인은 뭐냐? 가마의 온도가 균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제품을 원료를 넣는데도 모양은 비슷한데 규격이 달리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만의 온도가 균일하도록 재설계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가마를 다시 재설계하는 거는 가마를 또 고치고 없애야 된다는 거잖아. 다시 재설계하려면. 그렇죠?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로바스 설계를 한 거예요. 가마를 재설계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타일의 석회석 성분의 비율을 가마의 온도에 말하자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비율을 변화시켰어요. 그랬더니 뭐야? 타일이 정상이 똑같이 균질의 타일이 제품이 생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를 다시 만들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품질 로바스트 설계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식스 시그마를 탄생시킨 해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식스 시그마를 개발한 해리는 무결점을 바탕으로 식스 시그마를 제안을 한 건데, 무결점이란 거는 결점이 있어서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해리 박사에 의해서 식스 시그마로 소개되었다. 무결점의 개념은 제품의 무결점에 초점을 두지만은 식스 시그마는 공정에 초점을 두고 완벽하게 개선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식스 시그마는 단순히 제품 분량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식스 시그마가 경영 철학으로 발전되면서 조직 전체에 발생하는 모든 결함을 완전히 제거하자,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모토로라는 1928년도에 시카고의 조그마한 빌딩에서 직원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더 커졌겠지만 10만 명의 직원이 매출을 80억 달러를 일으키는 미국 150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일본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고전을 했는데 품질로 인해서 고전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리스 박사는 모토로라의 식스 시그마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원천은 무결점 개념, 크로스비의 무결점 개념을 기본으로 한 거죠. 무결점 개념을 말하자면 더 확대 발전시킨 거예요. 다치오 오노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인 TPS, 도요타 프로덕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고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은 JIT 시스템이라고,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해서 낭비를 최소화시키자, 재고를 최소화시키자, 이런 낭비 요소를 제거하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칸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부품을 끌어당기는 풀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칸반 시스템은 두 개의 부품 상자를 가지고 부품을, 저장되어 있는 부품을 끌어오기도 하고 또 부품을 생산하도록 지시를 하는, 이런 두 개의 오더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3.5S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지금 사용되는 그런 혁신 프로그램이고요. 자동 멈춤 시스템, 안놈 시스템은 프로세스가 공정에서 공정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불량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스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카이젠, 개선, QC 활동을 통해서 계속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고 하는 그런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5Y, 어떤 문제점을 찾아낼 때에 5번 왜를 외치게 되면 왜 그런가, 그다음에 그 원인을 또 파악해서 또다시 왜 하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TPS 시스템의 기본이에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핵심은 JIT예요. 이 JIT는 미국에서 린 생산 더 발전해서 린 경영으로 발전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컨스는 제록스사의 CEO죠. CEO. 근데 품질을 통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을 통한 리더십. 어떻게 우리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theoretical framework, 이론적인 프레임워크이다. for quality management, 품질 관리를 위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모형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응? 강력한 고객 커스터머를 포커스로 해가지고 고객을 목표로 해가지고 강력한 리더십 하에 여기 보시면은 품질에 대한 확신, 보증, 어슈어런스, 그다음에 종업원의 어떤 노력, 개선 의지, 그다음에 품질 철학,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정보, 그다음에 이건 팀 조직, 그다음에 스트레스 전략 계획, 그다음에 품질 부서,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둘러싸 가지고 품질을 이끌어낼 수 있다.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품질 관리는 고객의 초점을 맞춰서 강력한 리더십 하에 품질에 대한
확신과 assurance, 확신과 종업원의 어떤 개선 의지, 종업원의 개선 의지, 품질 철학이 상호 연계되고, 그다음에 외부 고객과 경영자로부터 정보 분석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품질 부서의 역할, 팀 조직, 전략 등이 어우러져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